안녕하십니까, 썸쌤입니다. 제3과 호랑이에게서 용기와 지혜를 배웠어요. 여기서는 한태서 액에서 깨를 배웁니다. 한태서 액에서 깨는 어떤 행위가 시작되거나 비롯되는 출처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주어진 행위가 시작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액에서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누가 전화했어요? 하고 물었어요.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이야기를 누가 말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동생이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동생에게서 들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선생님이 책을 주었어요. 학생은 무엇을 해요? 학생은 책을 받아요. 그죠? 선생님이 주었으면 학생이 책을 받겠죠. 학생이 선생님에게서 책을 받았어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약간 높임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학생이 선생님께 책을 받았어요. 이거 뒤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미 씨가 민수 씨에게 과자를 줘요. 민수 씨가 무엇을 받았어요? 민수 씨가 과자를 받았어요. 민수 씨가 누구에게서 과자를 받았어요? 민수 씨가 지민 씨에게서 과자를 받았어요. 이렇게 에게서는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자, 우리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더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어요. 누구에게서요? 남자친구에게서 받았어요. 또는 여자친구에게서 받았어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웠어요. 누구에게서요? 한국어 선생님에게서 배웠어요. 여러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에게서요? 선생님에게서 받았어요. 여러분이 책을 빌렸어요. 누구에게서요? 민수에게서 빌렸어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에게서요? 지민에게서 들었어요. 여러분이 칭찬을 들었어요. 누구에게서요? 사장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여기 깨가 나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여기에 누구누구에게서라는데 사람 이름을 다 바꾸면 되죠. 누군가를 바꾸면 돼요. 선생님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이런 식으로요. 근데 참고로 이 깨를 쓸 때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뒤에서 설명할게요. 에게서 한테서 깨는 같이 쓰여요. 같은 뜻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형이 있어요. 형에게서 뭔가를 받았어요. 형한테서 뭔가를 받았어요. 어머니에게서 뭔가를 받았어요. 어머니한테서 받았어요. 친구에게서 받았어요. 친구한테서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에게서는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모두 쓰이고 한테서는 말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죠? 누구에게 뭐를 준다 할 때 에게 한테, 서가 없는 에게 한테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테는 주로 말할 때 쓴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머니에게 꽃을 드립니다. 생일 선물로 꽃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어머니에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한테는 말을 할 때 주로 사용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깨는 어디 있을까요? 깨는 약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윗사람이나 존중받아야 될 분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써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께, 할아버지께, 할머니께, 부모님께, 교수님께, 사장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어머니께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에게서 한테서 등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더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사람이나 동물에 쓰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소나 사물 같은 거에서는 에서를 결합합니다. 이렇게 회사에게서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틀려요. 회사한테서 월급을 받았어요. 하면 틀려요. 이거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어요. 해야지 맞습니다. 자,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요. 꽃에서 향기가 나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에게서 등이 같이 사용하는 동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요. 이걸 기억해 놓으면 좀 더 쉽죠. 전화를 받다, 선물을 받다, 이메일을 받다, 문자를 받다 하는 받다에 많이 사용됩니다. 저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요. 친구한테서 결혼 축하 인사를 받았어요. 이렇게 할 때요. 뭐뭐를 받다. 그 다음에는 전화가 오다, 문자가 오다, 이메일이 오다 이런 데도 많이 오다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이런 걸 앞에서 배웠었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구에게서요? 친구에게서요. 그죠? 그 다음에 듣다, 배우다, 빌리다, 얻다, 칭찬을 듣다. 이것도 앞에 예문이 있었어요. 사장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친구에게서 책을 빌렸어요. 한국어 선생님에게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뭐뭐를 친구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께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알아놓으시면 좋죠. 이 용돈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용돈 잠깐 설명드릴게요. 뒤에서. 저 앞에 지문에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요. 이렇게 문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용돈이 무엇일까요? 용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편리하죠? 자, 용돈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써놨어요. 개인이 여러 가지 용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용돈, 한 달 용돈, 용돈이 궁하다, 용돈이 떨어지다, 용돈이 부족하다, 용돈을 벌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거죠. 실생활에서. 민준이는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쓰고 있다. 나는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절약해서 저축을 했다. 아이는 일주일 용돈을 하루 만에 다 써서 혼이 났다. 엄마, 저 용돈이 다 떨어졌어요. 용돈을 준 게 겨우 며칠 전인데 벌써 다 썼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어린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씩 줘요. 한 달에 뭐 2만 원씩 줘요. 5만 원씩 줘요. 그런데 그거를 한 달 동안 쓰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 만에 다 썼어요. 그런 경우 이렇게 쓰죠. 엄마 저 용돈이 다 떨어졌어요. 용돈을 준 게 겨우 며칠 전인데 벌써 다 썼니?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는 이렇게 예문은 제가 예문과 그 단어 설명을 충분히 해놨는데 여러분들 지금 수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만 예를 들어서 이 설명만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저는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활용되는 걸 더 많이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이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거 용돈이 무슨 뜻인지만 아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 에게서 한테서 께 예문 계속 봐요. 자, 같이 읽어봐요.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서 택배를 받았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께 한국어 말하기를 배웠어요. 저는 할머니께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지민 씨가 민수 씨한테서 휴대전화를 빌렸어요. 네, 대화문 볼까요? 그 꽃을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남자친구한테서 받았어요. 자, 이 택배 이거 뜻을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으네요. 설명드리면 금방 아실 거예요. 앞쪽에서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서 택배를 받았어요.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택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금방 아시죠? 이거 뭔지요? 자, 우편물이나 짐, 상품 등을 원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택배 기사, 택배 배달, 택배 배송, 택배 상품, 택배 서비스 이와 같은 말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쓰여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에 사시지 않거나 한국어 공부 많이 하시지 않은 분들은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네. 자,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이 3일 만에 택배로 도착하였어요. 명절 연휴에는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배송이 지연되기도 해요. 저희 서점은 고객이 원하는 도서를 집까지 배달해주는 택배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어요. 오늘 집에 있으면 택배 좀 대신 받아줘. 몇 시쯤에 오는데? 자,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죠, 실생활에서는. 이번에는 지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캐대언이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었지만 까치와 호랑이라는 그림이에요. 한국의 전통적인 그림이죠. 까치와 호랑이.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 까치를 굉장히 좋은 길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지금도 까치가 한국에는 많죠. 호랑이는 없어졌어요. 지금 한국에는 살지 않아요. 멸종됐는데 호랑이는 한국의 그 역사와 아니면 한국 사람들과 옛날부터 오랫동안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호랑이가 많았기 때문이죠. 호랑이의 나라라 그럴 정도로 호랑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도 많이 입었지만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호랑이를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머니는 할아버지께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한국에 호랑이가 아주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을 호랑이 나라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호랑이는 용감함과 강함의 상징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호랑이에게서 용기와 지혜를 배웠어요. 사람들은 호랑이를 무섭지만 착한 동물로 생각했어요. 나쁜 귀신을 쫓아주는 착한 호랑이 이야기도 많아요. 지금은 산에서 호랑이를 볼 수 없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도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되게 따뜻하고 재미있는 얘기죠. 이 호랑이 관련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면은 한국 관련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게서 한테서 깨를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여기 깨, 어머니께, 할아버지께 이렇게 깨를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호랑이에게서 이렇게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용감함, 상징, 용기, 지혜, 귀신 이런 거는 뒤에서 단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쪽에 호랑이에게서 용기와 지혜를 배웠어요. 한 데서 많은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 한 번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용감하다 하면은 용기가 있고 씩씩하다 해서 용감하게 싸우다, 용감한 모습, 용감한 사람, 용감한 행동, 용감하게 나서다, 군인이 용감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영어 뜻 나와 있죠. 참조하시고요. 용감한 게 무엇인지 brave 이런 말이죠. 그죠? 여기 나와 있네요. 영어로도. 네. 그 다음에 상징 설명드릴게요. 상징 뭐예요? 여기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또는 그렇게 나타낸 구체적인 사물. 자, 평화의 상징, 상징이 되다, 상징을 하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이 깃발에 있는 그림은 우리 단체의 상징이다. 보통 빛은 기쁨, 어둠은 슬픔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네. 다 예문은 다 좋은 예문입니다. 단어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용기 하면은요. 겁이 없고 씩씩한 기운. 이렇게 해서 용기 부족, 용기가 나다, 용기가 생기다, 용기가 솟다, 용기가 있다. 난 용기가 없어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않는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힘들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 대화 한번 볼까요? 짝사랑만 하지 말고 지수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아. 짝사랑 뭐예요? one-sided love 이런 말이죠. 네. 자, 호랑이에게서 용기와 지혜를 배웠어요.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혜 여기 뭐예요? 삶의 이치와 옳고 그름을 잘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활용된 걸 보면 삶의 지혜, 생활의 지혜, 지혜가 담기다, 지혜가 뛰어나다, 지혜가 있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으다, 우리는 속담에서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화 한번 볼까요? 할머니와 자주 이야기한다면서 응, 할머니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아. 자, 여기 깨가 나왔죠? 할머니에게서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이기 때문에 높임말을 이렇게 쓴 거죠. 좋은 예문이네요. 이번에는 귀신입니다. 귀신 뭐예요? 여기 나왔어요. Ghost, Spirit.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고 하는 영혼. 귀신 이야기, 귀신을 보다, 귀신에 들리다, 귀신에 홀리다, 귀신이 되다. 네. 그래서 예문을 보면 이 영화는 이미 죽어 귀신이 된 여자와 살아있는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예요. 요즘 드라마 소재로 많이 쓰이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